주간 정치 매치로 꾸며질 텐데요. 자, 오늘도 바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 두 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유승찬 정책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근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럼 뭐 체념한 듯한 표정이 그러세요? 왜? 아, 저요? 요즘 뭐 우리 정치 사회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한테 줄 서야 되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저는 약간 좀 비토하는 그런 기분이라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줄 안 서고 싶습니다. 예. 뭐 유승찬 대표님도 뭐 줄은 안 서셨을 것 같은데 줄 뭐. 설 수가 없어요. 너무 줄이 길어요. 자, 그럼 본격적인 얘기 나눠볼 텐데 먼저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에서 1심을 뒤집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밝힌 입장 잠시 듣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예, 방금 들어 속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이 17시부로 그러니까 5시죠. 지금 5시 3분 17초 지나고 있는데요. 17시부로 경북 산불이 모두 진화됐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니 이게 진짜 가뜩이나 좀 요새 정신없고 좀 그런데 그러니까요. 예. 이 산불이라도 이렇게 꺼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너무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매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치입니다. 기사회생 이재명 대표. 별의 순간이 왔다? 아니다. 자, 누구부터? 가위바위보로 해서 먼저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아니요, 민주당 분위기 좋으니까 좋으신 분부터 하세요. 줄이 왜 저를 자꾸 이렇게 줄이 길어가지고 프레이밍을 하세요? 줄이 길다 그러시니까 예. 저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건 제가 보장해요. 예. 아니 뭐 어쨌든 별의 순간이라는 말을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그 커다란 변수를 제거했다. 특히 이제 당내 경선에서 만약에 항소심 유죄가 나왔으면 이제 비명계 그 후보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거를 압박하고 나왔을 텐데 어쨌든 그 리스크가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뭐 어쨌든 이게 뭐 조선일보가 오늘 대통령 향한 질주라고 표현을 했고요. 한겨레는 당내 경선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뭐 그 전에도 뭐 이 일종의 추대론 같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당내 비명계 주자들이 설 공간은 더 좁아졌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이 이제 굳어지는 분위기고 전체적으로 이 항소심에서 이게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뭐 조기 대선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그 요소가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그 유리한 판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그거는 그렇죠. 근데 예, 말씀하시죠. 네, 저는 되레 별의 순간이 조금 더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비뚤어진 판단을? 네, 왜냐하면 비꼬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그 선거법 2심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예. 그걸 보고 국민들이 폭삭 속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사실 이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이게 도덕성과 진실 영역에서는 오히려 의혹이 더 늘어났다. 아마 석방됐을 때도 진보 진영에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왜 윤 대통령만 이게 이 날짜가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하냐. 그런 거랑 뭐가 그 면죄부를 받았지만 의혹은 오히려 더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2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1시간 31분 뭐 아무튼 굉장히 긴 판결문을 그 낭독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 뭐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제 무죄 취지에 예. 그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원래 선거법 1심 있을 때도 이것이 피선거권을 제한할 만큼의 이 설령 이것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봤고 1심이
이제 굉장히 과도하게 징역형이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과도했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뭐 항소심 그 판결에 대해서 그 이 방송에서 50대 50 정도 된다 유죄무죄 확률이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에 무죄 50 이제 전적으로 인정이 돼서 그냥 너무 길었잖아요. 저는 한 2시 20분쯤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앞에 김문기 그 뭐 아느냐 모르느냐 골프 사진 뭐 이 문제까지 나왔을 때도 저는 백현동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관심이었는데 거기까지 최종 무죄를 밝힘으로써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 이게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벌써 법원이 한 4번쯤 살려준 거잖아요. 이게 그 2018년 그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예. 파기환송됐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는 체포동의안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고 작년엔 위증교사 혐의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죠. 예. 2심 진행 중인데 그 이제 선거법 항소심까지 이제 무죄를 받아서 일정하게 뭐 조기 대선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는 일정하게 해소했다. 하지만 뭐 이제 우리 엄 소장님 말씀대로 아직도 이제 재판이 걸려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런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뭐 이것이 별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엄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는 그런 걸 항상 경계하잖아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좋은 일 뒤에 이게 이 나쁜 일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 정치가 모든 것이 지금 법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예. 모든 이 정치적 행위들이 다 지금 법에 가 있고 법 앞에 서 있는데 하루빨리 어쨌든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자, 제가 미리 두 분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요거 얘기할게요. 먼저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고요.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NBS 조사인데요. 바로 어제 발표된 그 여론조사죠. 이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인데 이거는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고요. 두 조사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근데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랬죠? 네, 네. 그 마침 이제 제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유승찬 대표의 말씀을 반박하려고 딱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잘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국민들이 폭삭 속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 올랐어요. 그래서 41%이고 또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당히 떨어졌죠. 33%로.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지난주 36%에서 이번 주 34%로 떨어졌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이게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화수목 이렇게 그 3일간 조사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이 이제 수요일 날 오후에 있었지 않습니까? 한 4시경까지 오랫동안 읽었어요. 재판부에서. 그래서 이게 하루하고 한 0.3일치, 1.3일치가 반영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떨어졌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2심 재판부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상당수가. 그리고 아까 말씀을 길게 재판부가 이게 길게 낭독을 했다. 1시간 반 이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이 길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검찰 조서도 보면 막 뭐 몇십만 페이지 이렇게 해서 법원에 넘기지 않습니까? 이게 혐의 입증이 잘 안 되니까 길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판결도 이게 정면 순배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짧게만 이제 언급을 한다면 그러니까 사진을 확대했거나 일부 잘라냈다고 해서 그것이 조작이다라고 이렇게 단언코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진술한 것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국토부 건도요. 제가 알기로 수십 명, 20명 넘게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주고받은 공문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협박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이게 그 1심 판결을 번복을 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2023년인가 판결한 적이 있는데요. 새로운 증거는 법원이 하나도 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방적으로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면죄부를 준 것이 전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그것이 오늘 아침에 발표된 한국갤럽에서 수치로 데이터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반박도 하세요. 한국갤럽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는데 반박을 하셔서 제가 좀 반박을 하려고 제가 좀 데이터를 당황- 갖고 근데 당황- 있잖아요. 제가 당황했는데. 엄 소장님이 아시잖아요. 잘 평소에는 딱 가만히 있다가 불 딱 들어오면 전이가 막 네.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 제가 이게 청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망가져도 된다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그 판결문이 길어진 것은 1심 결과를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게 뭐 과도하게 해석할 건 아니라고 보고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였는데 저는 사실 뭐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지지율이 갑자기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미 지지율에 대부분 반영이 돼 있고 단지 이제 당내에서의 잡음들을 좀 제어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히 저는 이제 이게 비명계 그 후보들의 소식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저한테 들어왔는데 유죄 판결 무죄 비명계가 판결 지금 이후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캠프를 계속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당내 갈등 요인들을 제어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그리고 이것이 가령 대선 이후에 뭐 대법원 판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들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근데 어쨌든 그런 요소들을 제거했다는 측면에서 뭐 이것이 뭐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뭐 무죄 판결 받았는데 근데 최소한도 말이에요. 최소한도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 얘기 잠깐만 이것도 언제 이게 대체 나올 거라고 보세요? 글쎄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요. 지금 헌법재판관이 8명인데 인용 정적수가 6명이잖아요. 네. 탄핵 인용. 그리고 탄핵 기각 정적수가 3명인데요. 예. 저 이게 2개 다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지는 이제 쟁점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내란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의 문제, 쟁점의 문제가 같이 결부가 돼서 예. 결론을 못 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론이 났다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발표라는 국민적인 압박도 있고 또 뭐 외국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발표해라. 그걸 발표 못 하고 있는 거는 이게 결론이 안 났다는 거죠. 그랬을 지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 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을 받아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 소장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민주당 안에도 꽤 있어요 지금 거기 이제 뭐 이제 노종면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대놓고 이제 지금 뭐 이제 5대3 가능성 이 교착 상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5대3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이게 지금 이제 헌재 구성상 그렇다는 거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요즘에 이제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박범계 의원 전직 판사 출신이잖아요. 박범계 의원 쪽은 아직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의회 돌발 변수. 그러니까 이제 25일 날 그 변론을 종결했잖아요. 근데 27일 날 그 이재명 항소심 재판 기일을 정합니다. 이게 법원이. 그러니까 항소심 끝나고 하자 이런 이제 이 내부 의견들이 있어. 그래서 그때까지 밀린 거 이제 지금 거기까지 온 거고요. 항소심 재판 끝나고 합시다. 뭐 이렇게 된 건데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됩니다. 이것도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변수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아무튼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탄핵 8대0 탄핵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견이 있고 5대3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의견이 있고 재판관 한 분이 아예 의견 표명을 안 하고 있다. 이건 알박기. 이것도 있고. 무책임한 분이.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뭐 3월 18일을 그냥 넘겨서 지나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나오더라고요. 4월 18일을. 그러면 이건 무정부 상태 거의 완전히 그냥 혼란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근데 과연 헌재가 그렇게까지 할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게 잘 안 맞긴 했지만 저는 4월 11일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월요일 날 한덕수 탄핵 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상황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때는 기각과 각하가 7이었잖아요. 그리고 인용이 1.
그러니까 상당히 압도적으로 기각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견, 즉 반대 의견하고 개별 의견 또는 보충 의견을 다 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헌재가 의도적으로 8대0, 즉 만장일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헌재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의견이 이제 취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5대3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그 5대2는 확실한 것 같은데 한 명의 입장이 그러니까 두 분 다 한 명이 문제라는 거네요. 근데 이제 이 한 명이 쟁점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은 나는 네. 굉장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봅니다. 합리적 추론이라고 보고 지금은 뭐 사실은 이렇게까지 늦어질 거라고 생각한 분이 거의 아무도 없죠. 없었습니다. 이거 지구상에 없죠, 정말 지구상에. 4월로 네.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는데 일단 4월로 넘어가는 게 거의 확실해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근데 그리고 저는 4월 2일 빨라야 날 3월 말 4월에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4월 2일 날 보궐선거가 있고 뭐 이게 국민들이 보궐선거에 관심 갖는 국민들 거의 본 적은 없지만 제가 그래도 헌재가 그런 선거 일정 자체를 고려한다면 4월 4일도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그 예측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윤상현 의원도 4월 11일이라고 얘기했는데 4월 18일은 퇴임하는 날이잖아요.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어서 그때까지 끌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를 보면은 그때 이미선 헌법재판 이정미. 네. 이정미 헌법재판관 아니 헌법재판소장 대행 권한 대행이 3일 전에 선고를 그렇죠. 내렸다는 3일 전에 거예요. 3일 내렸죠. 전. 네, 네. 그러니까 18일에 이게 임기가 끝나면 15일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뭐 금요일 날 하지 않으면 뭐 그렇죠. 엄벌에 처한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 그 네. 퇴임일이 3월 13일이었어요. 근데 3월 10일 날 했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런 사례도 있고 그 17일도 가능하죠. 17일. 그러니까 퇴임 전. 그런데요. 아니, 당연하죠. 네. 18일 오전도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철회한 웅성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언제냐면 이제 4월 18일까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4월 18일이다. 4월 18일로 늦어졌다. 이렇게 보면 그 주에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 내부도 이 대응 전략을 놓고 굉장히 그 내부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출이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이제 모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예측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은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뭐 이런 이 추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국민들도 지금 되게 피곤한 상태죠. 피곤하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지금 법안은 이미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임기가 끝났는데도 이게 안 되면은 더 6개월 연장한다 이거 돼 있고 또 일각에서 또 얘기 나오는 건 뭐예요? 이 국무위원들 집중적으로 계속 동시에 탄핵해가지고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뭐 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그 정부가 행사하지 못하게끔 만든 다음에 국회의장이 주도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 얘기도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뭐 개헌을 하자. 예. 아니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연장하자 이런 논리는 황당하게 그지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국회의장이 어떻게 대신하겠다 이러면 이게 정부를 패싱하고 민주당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막무가내 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헌법재판관의 문제가 어그러진 거는 작년 4월에 민주당이 3명 임명하는 것을 깨면서 관례를 깨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법안을 이렇게 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4월 18일 선고가 안 되고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재판관 2명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이렇게 3인에 대한 합의 임명 이런 것들을 정치권이 그러니까 서로 의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뭐 근데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으세요? 그죠? 막 아니요, 저는 국무위원들 집단 탄핵해가지고 뭐 의결 정족수 밑으로 떨군 다음에 뭐 이거요. 완전히 내각제죠. 뭐. 아니 그렇게 하면 그렇죠. 네, 그렇죠. 국회의장이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일부가 그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고 그리고 저는 오늘은 뭐 제가 4월 18일 넘기는 상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까지 뭐 그것까지 예측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네. 얘기하는 거는 뭐 그건 진짜
끔찍한 상황이라고 좀 보거든요. 이렇게 이 상황은 이렇게 그리고 뭐 어쨌든 이게 늘어지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얘기도 나오잖아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쌍탄핵이라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하고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려고 했었죠. 근데 저는 그 카드는 이재명 대표가 그 2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았을 경우 쓰려고 민주당이 마련해 놓은 카드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면을 전환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국면 전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 탄핵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역풍이 불었던 작년 12월 27일 탄핵 사례도 있었고 해서 근데 이제 두 개의 기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 주류가 헌법재판소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갈래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이후의 정치적 일정들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한다 그래도 민주당한테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늘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심리를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4월 18일까지는 불과 2주 남았단 말이에요. 이때 심리를 다시 재개해야 되고 이게 이제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서 결론을 내기까지는 저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그 시간 문제 뭐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지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위원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해서도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어쨌든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예, 그거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차대한 위반이냐? 아니 지금은 더 중차대하다고 봅니다. 이제 위헌 판결이 났고 복귀했는데도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후에 뭐 이 두 재판관이 퇴임하고 대통령 몫을 임명한다?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 가능하지 않죠? 아니 국회 추천은 임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은혁 아니 그거는 그분들의 논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헌법을 지키고 어떤 때는 헌법을 안 지킨다. 저의 논리인데요. 예. 그분들의 논리가 아니고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조응천 의원 같은 분은 어제 저희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의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기능을 상실할 것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3명 임명 안 했을 때에는 오히려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거. 네. 근데 지금은 8명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중차대한 걸 그 기준으로 본다면 예전보다 굉장히 개선이 된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얘기 계속 나눠보죠.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